여러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과연 내가 준비한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니 그분들이 준비하신 돈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적은 돈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준비하신 돈의 규모,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금액, 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 얼마 전에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회사에 다니시다가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으로 받으신 돈이 3천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으시는 돈이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이 정도 돈으로 어떻게 12년을 버티셨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달 1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전혀 궁핍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사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확실히 구분되더라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어. 김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뒷산에 산책을 가세요. 거기서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신대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하시고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시거나 신문을 보세요. 점심은 가끔 친구분들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드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하신다고 하세요.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가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을 직접 기르고 계세요. 이렇게 기른 채소들로 식비도 많이 절약하고 계시고요. 정말 놀라운 건 김 할아버지의 월 생활비 내역이었어요. 식비가 약 40만 원 정도인데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가끔 지인들이 주시는 농산물 덕분에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15만 원 정도, 의료비가 20만 원 정도, 교통비와 기타 잡비가 15만 원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 총 9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 정도는 조금씩 저축도 하시고 가끔 자식들 용돈도 주시고 여행도 다니신다고 해요. 할아버지, 그럼 여행은 어떻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니어 할인을 최대한 활용하신다고 해요. KTX도 시니어 할인을 받으시고 관광지 입장료도 대부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김 할아버지가 가장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더라. 그런데 건강하게 살면 의료비도 많이 안 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다. 정말 깊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큰 병원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두 번째 충격적인 금액, 월 300만 원으로 누리는 품격 있는 노후.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올해 68세이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꽤 큰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을 합쳐서 매달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세요. 처음에 박할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옷차림도 단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지적이시고요. 할머니,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헬스클럽에 가세요. 요가와 필라테스, 수영을 번갈아 가면서 하신다고 해요. 헬스클럽 회원권이 월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문화센터나 백화점 문화교실에서 하는 강의를 들으러 가세요. 서예, 꽃꽂이, 요리교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박할머니의 여행 계획이었어요. 1년에 4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해요. 주로 동남아시아나 일본, 중국 등 비교적 가까운 나라들로 가시는데 한 번 갈 때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신다고 하세요. 박할머니의 월 생활비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랬어요. 식비가 약 80만 원 정도인데 가끔 좋은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식품이나 좋은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주거비가 월 30만 원 정도인데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라고 해요. 다행히 집은 이미 완전히 본인 소유라서 월세나 전세 걱정은 없으시다고 하고요. 의료비가 월 40만 원 정도 드는데 정기검진과 영양제, 그리고 헬스클럽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큰 병원비는 들지 않는다고 하세요. 여가비가 월 50만 원 정도인데 문화센터 수강료, 영화나 공연 관람,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따로 저축하고 계세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1년에 4번 여행을 가시는 거죠. 다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박할머니는 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동안 번 돈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건강도 챙기고 정말 행복해요. 박할머니가 특히 강조하신 것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었어요. 젊을 때는 아프면 그냥 참고 지나갔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기검진도 꼬박깨박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좋은 음식도 먹으려고 노력해요. 지금 건강관리에 돈을 쓰는 것이 나중에 큰 병원비를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3번째 충격적인 금액 월 500만 원으로 누리는 럭셔리한 노후. 자, 마지막으로 정말 럭셔리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올해 74세이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꽤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10년 전에 사업체를 매각하고 은퇴하셨어요. 현재 부동산 임대 수입과 주식 배당금,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 수익을 합쳐서 매달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세요. 최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시면서도 온화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옷차림도 정말 고급스러우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유로우시더라고요. 최 회장님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세요. 일주일에 3번은 헬스 트레이닝을, 2번은 골프 레슨을 받으신다고 해요. 오전에는 주로 독서를 하시거나 경제 관련 자료들을 보세요. 아직도 경제 동향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대학교에서 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가신다고 해요. 점심은 주로 친구분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서 드시는데 한 끼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 곳들이라고 하세요.
좋은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최 회장님의 여행 스케줄이었어요. 1년에 6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여행을 선호하시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머무르신다고 해요. 한 번 여행에 드는 비용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최 회장님의 월 생활비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랬어요. 식비가 약 120만 원 정도인데 대부분 외식비라고 해요. 좋은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트레이너 비용이 월 60만 원, 영양사 비용이 월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건강관리는 돈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각종 교육비와 문화생활비가 월 80만 원 정도, 대학 강의 수강료, 공연 관람료, 전시회 입장료 등이 포함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매달 120만 원씩 따로 저축하고 계세요. 1년이면 1,4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으로 6번의 해외여행을 가시는 거죠. 다 합치면 월 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최 회장님은 이 정도면 정말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야.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 맞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현재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3가지 금액에서 발견한 공통점들. 자, 지금까지 3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월 150만 원으로 사시는 김 할아버지, 월 300만 원으로 사시는 박 할머니, 월 500만 원으로 사시는 최 회장님. 금액은 다르지만 이 3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건강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과 텃밭 가꾸기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계시고 박 할머니는 헬스클럽에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최 회장님은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전문적인 운동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공통점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동네 분들과의 소소한 만남을 즐기시고 박 할머니는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시고 최 회장님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추구하고 계세요. 세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독서를 통해서, 박 할머니는 문화센터 강의를 통해서, 최 회장님은 대학 강의와 여행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계세요. 네 번째 공통점은 돈에 대한 건전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세 분 모두 돈을 아끼는 것과 쓰는 것의 균형을 잘 맞추고 계세요.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시지만 불필요한 곳에는 절약하시는 지혜를 보여주셨거든요. 나에게 맞는 노후 금액은 얼마일까?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현재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큰 질병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거 상황입니다. 집이 본인 소유인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가족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도 자녀들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달라져요.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활발하게 바깥 활동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 금액, 월 120에서 180만 원. 이 정도면 김할아버지처럼 검소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집이 본인 소유이고 큰 질병이 없고 소박한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적정 금액, 월 250에서 350만 원. 이 정도면 박할머니처럼 품격 있고 알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적당히 다닐 수 있어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충분한 금액, 월 400만 원 이상. 이 정도면 최 회장님처럼 럭셔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고급 의료 서비스도 받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노후 준비 방법.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이의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추후 납부나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연금도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평생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분의 공통점이 바로 건강관리였잖아요. 건강하면 의료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번째 방법은 생활비를 줄이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봤듯이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생활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마음의 준비도 정말 중요해요. 앞서 만났던 세 분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김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된다고 하셨고, 박 할머니는 젊을 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고, 최 회장님은 은퇴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같은 조건에서도 훨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김 할아버지의 검소하지만 행복한 삶, 박 할머니의 품격 있고 알찬 삶, 최 회장님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돼요.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시느라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시면서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